이 한류의 타이밍에 놓치기에 매우 적합한 바람직하지 않은 네,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가 뭉쳐서 한 번에 나가서 한 번에 실패하면은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그래도 오늘 고삼석이 간다 첫 채를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돼서 네. 좋네요. 예, 일단 또 한번 해봐야죠. 상암동에 왔는데, 네. 날씨가 엄청 덥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이제 폭염주의보 내려가지고요. 많이 네. 더운 것 같습니다. 이 더위만큼 뜨거운 게 저희 또 포럼 아니겠습니까? 네, 엔터테크 포럼이 이제 출범을 했고, 네. 또 살롱을 열죠. 예, 살롱을 엽니다. 22대 국회의원들한테는 첫 번째 이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국정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죠. 네. 기선제압도 딱 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ICT, 미디어, 그리고 콘텐츠 분야로 나눠가지고 콕 집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먼저 이렇게 어떤 논의들이 나올지. 먼저 그렇죠. 던지는 거죠. 네. 이번 그 엔터테크 살롱에 참여하는 분들의 업력이 한 100년 됩니다. 아, 4명 합산. 서울에 잘 안 오시는, 한국에 잘 안 오시는 분 만나러 가신다고요? 그렇죠. 이제 미국에 지금 저 웨이브 아메리카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제 박근희 대표님인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실제로 가입자를 뭐 유치하고 콘텐츠를 이제 제공하는 토종 OTT 사업자는 사실은 이제 그 웨이브 아메리카스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마침 또 한국에 오셨을 때. 네, 아이고 또 좀 만날 뭐 워낙 기회가 바쁘신 생겼네요. 분이에요. 네, 자, 그러면 웨이브 아메리카스 대표님 만나러 만나러 갈까요? 고삼석이 갑니까? 네, 같이 가죠. 네. 아, 네. 첫해 가기는 너무 더운 날씨입니다. 아, 좋습니다. 섭씨 40도에 간다. 네. 아, 그래도 갑니다. 네. 네, 코코아.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보고 한국에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서울 사무실이고요. 네. 오픈 스페이스로 이제 꾸며져 있고 이제 자유롭게 앉아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주로 이제 컨텐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엔지니어 분들, 개발자 분들 아, 주로 여기 계시고요. 저기 보시면 저 끝에 아. 수기로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포스트잇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니까. 그러시구나. 포스트잇으로 쓸 만큼 급박한 일도 생기나 보죠? 아, 예, 맞습니다. 네. 예. 어떤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마케팅을 했는데 네. 그 반응이 뭔가 저희 예상하고 달랐다. 그럼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뭔가 키워드 같은 거 빨리 바꾸자. 네. 뭐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면 빨리 뭔가 메모로 남겨서 그 다음 프로세스 넘기고 네. 바쁠 때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로깅 남길 때는 다 플랫폼에 디지털화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웨이브가 맞습니다. 있지만. 네네. 근데 서울 사무실을 유지하시는 것도 왜 그런지 좀 궁금. 일단 컨텐츠 한국 컨텐츠고. 아, 예. 수급을 해야 되니까. 예, 그다음 엔지니어 분들이나 개발자 분들이 그러겠네. 한국 분들이 제일 뛰어납니다. 글로벌 그렇죠. 봐도. 네네, 네. 맞습니다. 그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도 사실 이제 한국 분들이 유리하고요. 그냥 개발자가 개발한다고 코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이해를 시나리오를 해야 되니까. 이해하고 구현해야 되니까 네. 서울 사무실은 굉장히 중요한 오피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프로그램 추천이나 이건 네네. 또 인공지능 AI를 활용해가지고. 예. 그래서 많이 또 이제 뭐랄까요. 효과를 봤다. 네네. 그렇게 또 인터뷰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네. 로컬라이징이라고 하는 게 현지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지화의 영역이 이때까지 생각해보면 자막과 영상과 그 다음 더빙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메타데이터 네. 의미 있는 키워드 추출이라든가 뭔가 좀 더 어드밴스드한 걸로 좀 옮겨가기 위해서 AI를 네.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계신 분이 24시간 동안 아, 이제 끊이지 않고. 예, 계속. 365일 계속 교대 근무를 하시면서 네. 글로벌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지금 상황이 지금 다 이게 지금 올라오고 예, 있죠. 뭐 여러 가지 현황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은 뭐 편성표 정도가 띄어져 있는 거고 네.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대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지상파들, 예, 지상파들이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음. 저희가 모토가 한국에서 송출이 되고 방송이 되고 가장 빠르게 현지화돼서 글로벌로 나가는 플랫폼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8시간이 지나면 미국의 동부시간 기준으로 프라임 타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프라임 타임 전에 현지화된 자막, 메타데이터, 포스터, 그 다음 여러 설명 다 붙여가지고 서비스에 오픈이 되니까 네. 이 퀄리티와 속도 때문에 해적판 플랫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네. You know, Blackpink isn't a color.
Kimchi has kick, and barbecue can be indoors. A kiss can be complicated, unexpected, desired, and stop time. You understand that rain is sad, but sometimes happy. You've learned not everything can be solved with a sword, and reality can be familiar and yet so different. And now you know where you can find all this and more. Kokoa, the ultimate destination for Korean entertainment. 4년 만에 출범 4년 만에 이제 그 흑자를 달성하셨습니다. 그것도 OTT의 고향, 콘텐츠의 고향, 미국 본토에서 그렇게 하셨고 또 이제 그걸 넘어서 올 4월에 유럽 이제 진출을 하셨고요. 저희가 지난 7년 동안 약간 무명에 가까울 정도로 한국에서 그렇죠. 네. 알려지지 않고서 해외에서 계속 시장 개척을 했는데 저희가 그냥 교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세요. 일단 북미에서는 네. 한국 컨텐츠라 그러면 코코아라는 브랜드를 떠올리는 공식을 만들었다. 네. 미국 현지인들에게 네, 그렇죠. 그런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를 전달을 했고 약간의 브랜드 어웨어니스를 만들어냈다는 게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미에서 사업을 했다는 그 의미는 사실은 가장 선진 시장을 이해했다는 뜻이 되고요. 그렇죠. 네. 7년이 지난 지금 살아남아 있다는 그 네.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네. 뭔가 좀 성공 비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나 제작 환경이 특히 저희 모기업이라든가 주주사들의 경영 상태가 안 좋아지다 보니 외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이제 생존을 위해서 노력했던 게 흑자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좀 더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었는데 네, 그렇죠. 흑자 여부와 상관없이 네. 아직도 마켓의 밸류가 굉장히 많이 떠다니고 있고 어떻게 지금 더 디벨롭해야 될까에 대한 네.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공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아, 조금 이르지 네. 않나. 독자 브랜드보다도 네. 플랫폼인 플랫폼 전략으로 이제 네. 거대 미국 플랫폼에 들어가 가지고 네. 이용자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확보하고 그런 전략을 취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본금이 열악했기 때문에 네. 150억의 자본금은 미국에서 오프라인의 버스 정류장의 의자의 광고만으로 150억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렇죠.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들은 마케팅 그 예산 자체 수천억 원씩 쓰고 네. 있거든요. 정통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를 알리는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저희의 컨텐츠가 강점이 있으니 컨텐츠의 그 강점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네. 그 브랜드를 저희 파트너 개발을 통해서 전달시키는 네. 전략을 취했습니다.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모은 다음 코코아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미국 대형 사업자에 가서 이제 어필을 했죠. 네. 미국 대형 사업자가 충분히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에 네. 저희하고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파트너들의 그 도움을 가지고 그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한 방에 많이 넓힐 수 있었고 네. 재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마케팅 코스트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아, 네. 브랜드 슬로건이 Kokoa, the ultimate destination for Korean entertainment. 그 혹시 대표님 작품이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마케팅 담당께서 만드셨는데 옛날에 넷플릭스가 사실 이제 한국 컨텐츠를 많이 하면서 네. 미국의 한국 컨텐츠를 많이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주류층의 가정들이 한국 컨텐츠를 거기서 보게 됐고 네. 좀 더 한국 컨텐츠를 소비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 컨텐츠를 찾아보게 돼요. 불법에서 시작했는지 네. 넷플릭스에서 시작했는지 유튜브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으나 최종적인 종착지는 코코아가 될 것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이제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유럽 39개국에 진출했는데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뛰어든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북미하고 유럽하고 좀 시장이 닮아 있습니다. 네. 유료 구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네. 근데 아시아는 좀 다르죠. 아시아는 네. 사실 무료로 보는데 익숙하고 해적판들이 익숙해서 실제로 광고 기반으로 서비스를 해도 사실 네트워크 비용도 못 건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이제 플랫폼 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크니까 네. 그냥 네트워크 열면은 돈이 벌리는 거 아니냐, 좋은 컨텐츠가 있는데 왜 안 벌리냐 이렇게 생각했다가
대부분 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시아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고 북미에서의 어떤 성공을 기반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시장이 네. 유럽이라고 몇 년 동안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저희가 무턱대고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규모 자체가 마켓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네. 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네. 네 달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이용자들의 이용 뭐 트렌드라든가 뭐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북미하고 굉장히 흡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컨텐츠를 소비하는 행태가 많이 다르고 아, 예. 그다음 장르도 많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열어봤더니 생각과 다른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아 우리가 마켓을 확실히 모르고 있었구나, 확실히 선제적으로 빨리 열어서 들여다보는 게 중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예. 좀 이렇게 소개해 준다면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북미는 사실 영어 단일 국가고 대형 OTT 플랫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류를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유럽은 생각보다 저희 같은 플랫폼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한류에 목말라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네. K-팝의 위상에 비해서 K-드라마는 아직은 아직은. 아닌 상황인 거죠. 네. 몇 년 전에 미국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미국은 K-드라마가 K-팝의 위상만큼 온 나라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저는. 근데 유럽은 특히 비디오 컨텐츠가 소개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직은 미지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 연초에 문화부 주도로 해서 토종 OTT 5개사하고 같이 이제 그 모여가지고 네. 토종 OTT 플랫폼과 콘텐츠 해외 진출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아직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토종 플랫폼의 글로벌화 이건 이제 어떻게 전략을 좀 짜면 좋을까요? 뭔가 지원책이 미비해서 안 됐다. 네. 아니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뭉쳐야지 나갈 수 있다. 이런 공식들은 어떻게 보면 이 한류의 타이밍에 놓치기에 매우 적합한 바람직하지 않은 네네.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각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하고 전략을 짜기보다는 네. 뭔가 리스크를 해칭해서 내가 다 같이 나가서 좀 피해를 보더라도 좀 적게 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고요. 제게는. 네. 다양한 어프로치로 다양한 회사에 수많은 회사들이 해외에 진출을 해야 네. 거기에서 얻어지는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좀 알지 못했던 가지 않았던 길을 다양한 길로 개척해 가면서 뭔가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데 네. 뭔가 하나가 뭉쳐서 한 번에 나가서 한 번에 실패하면은 그 다음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이제 박 대표님은 거의 그냥 그 도전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그런 난관을 헤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참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나 미디어 기업들이 이제 플랫폼으로 해외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플랫폼은 서로 적대적이고 뭔가 뺏고 뺏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저희 한류라는 게 한국에서 볼 때는 정말 대단하지만 현지에 있는 시청자들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국제 채널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냥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이에요. 열린 그 자세로 뭔가 협력적으로 오퍼할 수 있는 네. 게 필요하고요. 글로벌의 탑하는 플레이어들하고 좀 그 협력적인, 좀 네. 더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한국 회사들이 제조업은 굉장히 잘하고 네. 반도체라든가 IT 산업은 굉장히 뛰어난 반면에 미디어 사업에 있어서는 솔직히 미국의 핵심의 미디어 투자라든가 미디어 생태계에 진짜 녹아들어서 네. 뭔가 플레이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거의 우리나라 미디어 기업 중에서 글로벌 진출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공급하는 거, 제작해서 공급하는 거 외에 직접 이렇게 이제 소비자, 이용자들을 이제 접하면서 사실 비즈니스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없거든요. 예. 오히려 예전보다 더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예. 해외 시장하고의 접점들은 많지 않은. 그리고 아주 매우 좁아져 있죠, 지금은. 글로벌 투자를 유치한다는 뜻은 단순히 돈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저희를 성공시키기 위한 조력자가 됩니다. 강력한 조력자가 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컨텐츠 제작 납품업자에 머물러 있고
정부는 어떻게 보면 그 제작 납품업자가 더 그냥 쓰러지지 않고 네. 그 생태계를 그냥 버티기 위해서 모태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수혈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단계가 서비스나 프로덕트 단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시하는 회사가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사가 사실 그런 프로덕트 오퍼를 잘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글로벌하게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말 그대로 이제 토종 OTT인데 그게 이제 미국에 지금 법인을 이제 두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의 지원이 좀 제한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좀 융통성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국 저작권 보호원하고 그 협업을 해서 그 불법 단속을 좀 했었는데 네. 법무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아, 예. 그게 미국에서 거의 누누 TV급인 그 코코아 TV라고 네네. 그- 한때 이슈가 됐죠. 예. 네. 고기를 저희가 내렸거든요. 저희는 그런 불법 사이트가 내려가면 매출이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불법을 잡음으로 해서 저희가 커버하지 않는 컨텐츠 유통도 다 막아버렸습니다. 뭐 CJ라든가 JTBC 등등 심지어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컨텐츠마저도 저희가 보호를 해주는 네. 거거든요. 예, 그런 거에서 산업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굉장히 깊었습니다. 네. 그런 정부의 약간 그 협업 모델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서 네. 그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이 이제 한참 뭐 세계 경제 뭐 대국일 때 미국에 가가지고 뭐 영화사라든가 이런 이제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이제 작동을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동합니다. 네. 소니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가지 않은 애니메이션 영역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네. 벌고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영역을 좀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한류로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장르가 될 수도 네,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소니 엔터테인먼트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 퍼니메이션을 인수했고 그 다음은 크런치롤이라고 하는 네네.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 플랫폼을 글로벌리 운영한다는 뜻은 그 일본의 자본의 논리가 소니 엔터테인먼트에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실제로.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내 자식 같은 콘텐츠, 아 요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가 아 이거 괜찮다.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네. 저는 이거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아, 한국 컨텐츠는 기회가 많구나. 한국 컨텐츠가 정말 재밌는 게 많은데 네. 로맨틱 코미디만 소개가 제대로 됐다는 뜻은 나머지 장르물들의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반대로 해석을 했죠. 그리고 여성들만 볼 것이다. 이 얘기도 사실은 아, 남성이 블루오션이구나 네. 라고 생각이 된 거죠. 특정 이제 버라이어티 쇼를 한번 실험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네. 그게 주요하게 먹혔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네, 예능. 마케팅을 되게 세게 하면서 플랫폼으로서 이 어떤 특정 컨텐츠를 드라이브로 걸리는데 저희 내부의 직원들이 반발이 많았어요. 왜 검증되지 않은 컨텐츠에 돈을 쓰냐.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양한 컨텐츠를 전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략을 수정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좀 강하게 밀었고요. 안 볼 것 같았는데 많이 네. 봤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생충이 끝나고 그 장르물이 좀 네. 저희가 히트를 쳤거든요. 여러 액션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좀 히트를 쳤고 팬데믹 때 KBO의 야구 중계가 네. 미국 ESPN에 편성돼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메이저리그가 이제 팬데믹 때 못했기 때문에 네.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고 네. 공교롭게 저희가 이제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그때 나왔었는데 스토브리그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때 남성들의 유입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7년 전에는 10대, 20대 여성에 완전히 편중돼 있었는데 10대부터 70대까지 굉장히 쫙 펼쳐져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아시아 시장,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국내 플랫폼들이 좀 진출을 해도 네. 지금은 좀 그 승부를 좀 볼만한 이런 네. 어떤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지금 또 늦어지면은 이미 그 시장 자체도 뭐 미국계 OTT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계 OTT들, 그 다음에 그 로컬 OTT들이 또 지금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아시아 국가의 컨텐츠를 주도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동남아를 진출할 때 우리 컨텐츠가 좋으니 그냥 서비스로 오픈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는 굉장히 곤란한 네, 마인드입니다. 네, 그렇죠. 현지화를 제외하고 네. 그런 노력을 무시한 그 접근법인데요. 동남아의 좋은 파트너들을 인식을 하고 같은 윈윈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마켓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 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그런 약간 비즈니스 협력 모델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말 많은 그 역할을 해오셨고 또 제가 봤을 때 정말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금년 내에 좀 이루고 싶은 이런 어떤 목표라든가 좀 계획을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마켓에 지금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이 한류의 그 밸류를 다 끌어모아서 성장을 하는 네. 게 2차적인 목표입니다. 네. 굉장히 박약한 운영 자금으로 이렇게 꾸역꾸역 성장을 나왔는데 지금 제 눈에는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켓의 밸류를 빨리 그 저희 코코아라는 용기 안에 담아두고 네. 모아놔야 어느 정도 마켓이 흔들렸을 때 그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근간은 테크 기업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수익을 내고 뭔가 실수를 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부에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그런 분들이 만들어낸 이 좀 선진적인 플랫폼. 유통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전달을 해야지만 비즈니스의 가치가 발현을 합니다. 그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하우는 충분히 얻었으니 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마켓을 개척하는 그 비용을 쓸 때가 되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마켓의 규모가 네. 3배 이상은 증가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내용 많이 들었고요.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말이 빙글빙글 돌아서 제가 지금 아, 편집 잘 할 거예요. 계속 빙글빙글 돌아서 네. 아유, 저